다음에 네 번째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자 패배하고 러시아 연방이 계속 붕괴됐을 때 지금처럼 이제 세계 질서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러시아 연방 해체 이후에 새롭게 그 등장하는 신생 러시아, 이 러시아의 위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가. 자,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 신생 러시아 위상은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부 나라들, 중요한 나라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화될 수 없다.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 내에 이제 22개 그 자치공화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일부가 이제 분리 독립하면서 이 과정에서 또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쿠릴 열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일본에 통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카렐리아 이쪽에 저쪽 서쪽에, 자, 여기는 이제 핀란드에 그 당시 이제 겨울전쟁 때 전부 핀란드로 뺏었던 이 카렐리아 영토, 이거는 다시 핀란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칼리닝그라드, 케니스베르, 옛날에 프로시아 땅인데, 자, 이것도 여기에 대한 유럽과 그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중국과 그 튀르키예, 자,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러시아 연방 해체와 동시에 이제 완전히 때를 만났다 해서 중앙아시아하고 저 코카소스 이쪽의 그 무슬림 국가들, 자, 이쪽하고 결합해서 이쪽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하바롭스크하고 아물스크 그 오블라스트, 그러니까 일부가 이미 1860년대 그 중국 땅이었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다 러시아한테 그 당시 뼈도로 되어 있을 때 전부 다 뺏기고 이제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들 이제 전부 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베트세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인들, 우랄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베리아 거주하는 러시아, 극동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이 사람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어떤 이런 전쟁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글루테너스 파라사이트에서 완전히 탐욕스러운, 개걸스러운 그런 기생충과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 러시아, 신생 러시아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실제 러시아인들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이제 모스크바하고 이제 기류를 달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생 러시아는 출발하는 이 동시에, 자, 여태까지는 해외 군사력 예컨대 시리아, 리비아, 아프리카 이런데 와그너 그룹을 풀어가지고 많이 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 연방의 이제 외교 안보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해왔고, 이런 군사력 투사를 통해서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도 힘들 것이다. 이제 와그너 그룹은 완전히 이제 와해됐고, 최근에 이제 프리고진이죠. 전부 다 완전히 무슨 사망함으로써 그 해체 일보 직전에 있는 거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외 군사력 투자 이런 것도 못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서방이 불리하다. 그런 얘기. 그 외에 반면에 또 PMC, 아까 얘기한 Private Military Company, 자, 이 와그너 그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확산될 거다. 그러면서 이 내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신생 러시아 이 갈 길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PMC 같은 거, 이 체첸에 지금 악맛 그런 용병 그룹이 있는데 이런 것들 위시해서 여러 개의 어떤 PMC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제 두 번째 세계 질서의 변화는 미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 이건 오히려 더 격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자, 일극 체제로 출발했다가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그 다음에 조금 좀 흐물흐물하다가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이제 전부 다 서방 쪽을 결집시키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상대 진영인 그 러시아를 완전히 저렇게 초토화시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정책 위상, 이건 상대적으로 격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미국과 나토, EU가 완전히 하나의 축으로 유럽 안보 핵중심 축이다. 그러면서 EU하고 나토, 아까 얘기대로 더욱더 확장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연방 해체 이후에 이제 독립 신생국들이 생겨날 텐데, 얘들 이제 재건하고 경제하는데도 이제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이 어떻게 점령하고 있던 그 어떤 공화국들, 인접 공화국들, 여기 트란스니스트리안, 아파지아나 지도세티안, 조지아에 이런 공화국들을 이제 해방시키면서 이 공화국들을 전부 다 이제 서방에 편입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WMD는 대단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 개입해서 어떤 이런 군비 통제 레짐을 통해서, 자, 군축 레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것이다. 미국이.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그 동맹, 이런 것들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유럽뿐만 아니고, 지난번 지난해 마드리드 그 나토 정상회담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 뭐 전부 다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자, 이와 같은 이제 유럽과 나토 국가들과 이 초청받은 이 네 개의 국가들이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이 유럽뿐만 아니고 예컨대 인도 패시픽, 자, 이쪽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어떤 이런 안보를 위해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팩터들로 전부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강화하는, 그러면서 리베랄라 펠트 오르농, 자,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이제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방의 가치는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이제 격상됨으로 해서 이 서방의 가치는 서서히 이제 동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생되는 러시아를 이제 통과하고 그 외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예컨대 이제 중국이나 이 북한 이쪽까지도 전부 영향권으로 이제 그 확산이 되면서, 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탈중앙화하고 민주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앞으로 통일 한국의 이런 어떤 큰 지오폴리틱스 이런 그 지정학 그런 구상해 볼 때 이게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미국이 국제정책 위상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서방과 완전히 이제 또 단합하게 되고, 자, 이러면서, 그러나 그 반대 진영에 서 있던 전제 독재 국가인 러시아와 이 중국 동맹체제, 이거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힘을 잃었기 때문에 약화됐고, 지금 현재 중국조차도 내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 이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서방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얘기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대로 비서방 그 가치를 지지하는 나라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재부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세계 질서를 리딩하는 미국이나 이 서방에서도 지금 현재 글로벌 사우스의 이 목소리,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속성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국제기구나 국제협정 이런 것들은 전부 완전히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스크 협정,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돈바스 내전 이후에 뭐 영국과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 대통령 뭐 전부 다 해서 러시아 푸틴과 해서 전부 민스크 협정도 만들고 보호해주겠다, 뭐 보장하겠다 전부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부 때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 유엔도 무슨 뭐 각종 뭐 이런 어떤 투표를 하면서 어떤 레졸루션, 자, 결의안 이런 것도 채택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는데 전혀 지금 뭐 아웃풋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겼다는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신생 러시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과연 미국과 서방이 어떤 그 전략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그 얘기. 자,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 러시아 연방이 그냥 몰락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건지 이 문제를 우리가 미리 유추하면서 잡아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생 러시아는 약 6천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방 해체 이후에 신생 독립국들은 반드시 비핵화돼야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호주머니에 몇 개씩 핵무기를 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예컨대 인종 갈등이나 국경 갈등.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그 인종, 뭐, 100여 종인, 120여 종의 그 인종들이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 내에 있다고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국경 문제도 지금 대단히 그 센시티브한 것들이 많다. 예컨대 지금 러시아 주민이 여기 살고 있고, 비러시아인이 여기 살고 있는데, 자, 이거를 러시아 주민들 그 포션을 높이기 위해서 예컨대 국경선을 임의적으로 막 그어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내 땅에 살고 있던 비러시아인을 졸제 다른 나라에 사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예컨대.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완전히 디스토르티 된 그런 그 국경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 테러 뭐 이런 것도 배제하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러시아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다. 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난민 문제가 파생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대로 인도洋뿐만 아니라 캄차카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계속 팽창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 또 시베리아를 건드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 러시아가 그야말로 힘을 다 빼고 그야말로 허약한 그런 그 국가로 완전 전작하는 거, 완전 몰락하는 거 이런 것도 여전히 그 서방 그 미국 뭐 나도 이 진영에 볼 때 문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신생 러시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생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일 보면은 자, 이 반드시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부 핵단도 핵잠수 ICBM 이런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에너지 그 보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베리아 장악 이런 거를 이제 중국이 그 시베리아를 장악하는 거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팽창 전략 이런 걸 차단할 수 있고 또 여태까지 제대로 이 된 신생 러시아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무슬림이나 이 중국의 팽창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저지 이제 방패막이 될 수 있는 안티 미그란트 쉴드 피디 이후에서 완전히 반 그 난민 어떤 그런 방어막 이런 것들을 이제 EU 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생 그 러시아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해야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아랍 세계는 한편으로 예컨대 자 거기에 지금 1450만에서 2천만 명의 그 무슬림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완전히 러시아 연방의 해체를 틈타서 예컨대 이제 세력을 더 높이려 그러는 그런 그 뭐 상상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제2의 골든 호르드해서 황금 군단 이런 거를 이제 재건국하자. 이거는 원래 이제 예전에 몽골족이 만들었던 건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만들어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 러시아가 제대로 돼야 그래야 이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얘들이 우리 아랍권으로 못 들어온다. 지금 이제 바파 존으로 지금 여러 개 이제 그 무슬림 국가들이 공화국들이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생 러시아는 여전히 그 세계 질서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올드 엘리트들 제거해서 그야말로 신생 러시아는 자 자원도 풍부한데다가 그야말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시장경제 도입하면서 이제 서방 국가들 같이 호흡하고 그러면서 뭐 인권 따위 보장이 되고 이런 나라로 발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이 몰락자 이것이 이제 또 그럼 신생 러시아가 중국하고 어떤 관계냐 이 얘기를 이제 볼 때 자 신생 러시아 이제 연방이 몰락하면은 이거 완전히 지금 현재는 자 제국의 뭐 이런 지위 이런 거 다 잃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주니어 파트너로 추락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럼 과연 이제 소련 러시아 그 당시하고 이제 중국과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 현재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그 300년 동안은 러시아가 완전히 이 위에 있고 중국이 이 밑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1990년도에 자, 양국의 그 BIP, 인land product 국내 생산이 이제 비슷해졌고 똑같아졌고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완전히 역전이 됐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12배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9월 10일, 9.11 테러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호전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호전되고 중국하고 유럽 관계도 개선되고 뭐 이랬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역전이 되냐? 자, 이 근본적인 그런 것들 살펴볼 때, 그러니까 과거 소련은 예컨대 이 경제력 이 강화 이런 거에 이제 등한시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 허약한 상태에서 계속 막 기름만 팔아가지고 군사적인 분야에서만 계속 그 발전을 시켰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군비 경쟁을 해왔다. 이제 반면에 중국은 경제하고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키우면서 강력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 위에서 이제 군사를 계속 팽창시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는 자 군사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에너지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비재 부분은 전혀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해외로부터 전부 수입해 왔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지만 그러나 소비재는 자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둘 다 이제 자원을 그 탈취하기 위해서 전부 경쟁 관계인데 그러나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이제 무기 수출을 하는 반면에 그러나 중국은 이제 소비재 수출을 한다 이런 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으로써 완전히 Spotlight on the Global South as a major factor in geopolitics. 그래서 완전히 세계 정치에서 이제 주요 팩터가 되는데 글로벌 사우스로 이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가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아까 얘기대로 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있고 미국하고 서방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이면에서 제3자에서 제 글로벌 사우스가 들어왔는데 아 얘들은 사사건건 자 서방에 반대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금 현재 지지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이 글로벌 사우스가 도대체 이 글로벌 사우스가 뭐냐 무슨 색깔을 띤 그런 그 어떤 집단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질서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막강한 미국 그 다음에 한 축, 또 다른 하나는 중국과 흐물흐물한 러시아가 한 축, 그리고 이 뒤를 받쳐주는 미들 파워들이 있다. 이걸 이른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본에서 자, 이게 전부 다 밑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전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자, 이것이 이제, 자, 다극 체제로 이제 둔갑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BSP는 이제 계속부터 GNP는 계속 이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는 게 결정적으로 브릭스의 출범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전 나라, 라틴 아메리카, 남미, 그 다음에 중동,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85%를 지금 이제 글로벌 사우스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GDP의 39%를 지금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막강한 어떤 이런 그 단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지금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노스하고 글로벌 사우스하고 글로벌 노스는 이제 선진국인데, 자, 여기 글로벌 노스에 들어가는 게 이제 미국, 카나다,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호주, 우리는 이제 글로벌 노스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축이고 이 글로벌 노스에서는 주로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적 갈등 해결 그러면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이 자유 그 질서 LIO 질서 자 이거를 강조하고 국제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국제기구 UN이나 IMF, 월드뱅크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 존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사실은 어떤 뿌리에서부터 출발하냐면 60년대 그 non-aligned movement UN 내에서 그 다음에 G77 플러스 차이나 그러니까 UN 내에서 자 개도국 77개국의 목소리를 저 차이나가 전부 중국이 전부 대변했기 때문에 G77 플러스 차이나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용어인데 그런 자 이런 것들이 60년대 70년대 전부 있었는데 그러나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영향력이 점차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러다가 다시 브릭스 중심으로 이제 2009년도에 브릭스가 생겼는데 재부상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제3세계권 개도국 식민지 국가 과거에 이제 유럽의 어떤 식민지 아프리카 그 식민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나라들이 강조하는 국가, 내셔널 오토노미, 그다음 외세 개입 반대하고,
그러니까 과거 식민지 그 경험을 통해 볼 때 이제 non-intervention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 경제, state-led economies 원칙적인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많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방 LIO 그 자유 그 Lib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자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이거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옛날에 우리가 그 아주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 그러니까 식민 통치 당했던 경험.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히 우리 뒤에서 훈수 둘러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freedom from European rule 해서 자 너들 얘기하는 거 이제 귀에 안 들어온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서방이 지지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면서 이제 정경군정 협력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 이걸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걸 비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절대 또 안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걸 비난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서 유엔 같은 데서 이제 표결하면 전부 기권해버리고 자 이런 성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글로벌 사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가운데 이제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경제 교류를 이제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 멕시코는 이제 민주주의 하는 나라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결집하는 이제 국제기구가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 상해 이제 그 협력기구고, 그 다음에 뉴 디벨롭먼트 뱅크에서 월드뱅크 그 반대 대칭되는 개념으로 뉴 디벨롭먼트 뱅크 이거를 지금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사우스의 그 전략적 변화가 지금 감지된다. 이 얘기를 엊그제 2024년 8월 30일이니까 엊그제 3일 전에 자, 이 Foreign Affairs 여기서 Return of the Global South 이런 그 아티클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 자, 그거를 간략히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은 Turkey state-driven economic policies 해서 완전히 국가 주도의 그 경제 정책, 그러니까 완전히 자주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이런 걸 포기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state-driven 그 economic policies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 경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니다. 여기 지금 탈피했다. 계획 경제 지금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follow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 try to catch up with the wealthy states에서 이 부유국들 서방 잘 사는 나라들 우리가 캐치업자 따라가기 위한 그런 전략도 피고 그러면서 이제 strong autonomy and a much greater share of political power in the system.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스 아프리카는 전 이제 국제 세계에서 자 국제 세계에서 이제 정책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히자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인 어떤 이런 이 autonomy 자, 이거 자치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국제에서 너희들은 이제 계속 발언권을 좀 넓혀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 G20, 그냥 브릭스,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이런 거 종주를 하면서 그러나 냉전 회귀 이거는 완전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완전히 중국하고 러시아 연대에 대해서 이게 반대하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절대로 동맹 안 맺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게 동맹, 냉전 체제 가서 2편, 2편, 4편 다 이런 거 이제 별 그 관심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글로벌 사우스. 지금 현재 이거는 이 Foreign Affairs 나온 그런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 알려주는.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나 무역을 계속한다 하면서 2022년도 그 무역 관계를 보면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튀르키예 같은 경우 87%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68%,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205%나 무려 증가했다. 이제 그런 기사를 지금 쏟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자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이런 주 동맹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 나라들은 무슨 입장을 취하냐면 설사 중국하고 예컨대 어떤 위기시 붙었을 때 미국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미국 뒤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국제기구 내에서 이제 발언권, 의사결정력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팽창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결론적으로
신생 러시아는 이제 국력이 약화될 수보다 이 필연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누구나 다 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 그러나 신생 러시아는 일정 부분 아까 얘기대로 완전히 망가져서 그야말로 저 세계 이 국제 무대 세계 질서에서 세계 정치에서 이런 국제 정치에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나라는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세계 정치의 위상은 더욱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막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만 그러나 1990년도 1급 체제 성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제3의 세력들이 이 글로벌 사우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커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나라들과의 그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계 어떤 국제 또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지금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기후변화나 코로나나 무슨 난민 핵기술 확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글로벌 사우스 이런 나라들하고 협력해야 되는 막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일변도 일극체제 여기에 지금 안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이제 주요 관심은 인도 태평양이다. 자, 이러면서 미국의 주 관심 무대가 될 것이다. 주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내에서 어떤 전제 국가가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예컨대 다른 나라의 그 주권을 유린한다든지 예컨대 이제 중국이 무슨 대만을 침공을 한다든지 또 이와 같은 반인권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방국가 그때 집단 어떤 이런 동맹 체제를 가동하면서 긴밀한 협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질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어떤 충실한 동맹을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도 그렇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등장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게 미국과의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추세,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계의 어떤 정치 질서 이제 움직임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말씀을 전부 마치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 붕괴과에서 1917년 러시아 제국이 어떻게 붕괴됐는가, 자 1차 세계대전이 붕괴됐는데 어떻게 붕괴됐는가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예전에 이건 지금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걸 좀 빠뜨렸기 때문에 자 이물을 하는데 언제 한다는 이제 보장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 달 요번 달 다음 달은 이제 또 다른 준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언제라고 기약은 없지만 그러나 조만간 시간이 되는 대로 러시아 제국 붕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